아 일주일만 더 해. 일주일만 더 합숙해. 아 손에 땀 난다. 씨. 그 속에 이수가 있었다고? 오뎅집에서 내 대가리가 깨졌어. 나도 그래. 야 진짜 안 믿긴다. 오늘이 15회 마지막 회야. 아, 안 돼. 아, 너무 아쉽네. 아, 진짜로. 아, 이거 15화. 처음에 우리 그 중국집에서 만났을 때. 사전 미팅할 미팅. 때. 어. 그 뭐 깐쇼새우 먹으면서 아, 이 사람들이랑 이거 15회 어떻게 하냐. 아니 그렇다고 야 나도 너가 이렇게 실제로 말이 진짜 많은 줄 몰라가지고 그 양옆에 진짜 둘이 있어서 나 진짜 집에 와서 알았다니까. 적응이 되네 사람이. 그러니까. 적응보다는 정이 들어버렸어. 어. 아, 어떡해. 근데 정이 들었다고 하기엔 너무 촬영 이후에는 연락이 없던데? 미안한데? 카톡하기엔 제일 안 하는 친구. 내가 보니까 얘는 비즈니스야. 일을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아니야 저번 화에 분명 뭐라 그랬어. 진짜 친한 친구는 사랑만큼의 감정을 느낀다며. 오, 똑같다고. 진짜 친한 친구는 아니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15주 동안 이 하트 시그널 시즌 4와 함께한 소감이 다들 어떤지 나 너무 궁금해. 우리가 항상 했던 말 있잖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아. 아, 지금 지연 민규 데이트를 아직 못 봤잖아. 그리고 결의 주미 데이트 남았어. 여기서 약간 난 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거든. 좋았어. 우리 빨리 합쳐보죠. 합쳐봅시다. 아우 드디어 민규, 지영. 아하. 출샤 진짜 오랜만이다. 그 오뎅바 이후로. 어제 결혜 형이 카페 갔다 온 건가? 둘이만 있으니까 신기하더라고. 문 아예 닫고 있었어? 마감하고. 아 진짜? 신경 쓰이나 보다. 하나만 해라. 되게 오빠가 좀 불편해 보이네 오늘. 편하게 얘기해도 돼. 돌직구 날렸어. 요즘 어땠어? 최근 며칠 애들이 제일 힘들어 보이던데 지영이도 제일 힘들었어? 지금은 오히려 괜찮고. 여행을 기점으로 많이 바뀐 것 같고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었어. 처음으로 내가 마음에 좀 변화가 생겨서. 완전 얘기한다. 헐. 결혜 형이랑 여수에서도 같이 데이트했지 둘이. 우연한 기회에 진짜 둘이 같이 나갔지. 여수에서 뭐 했어? 결혜 형이랑? 카페 갔어. 계속 결혜형이랑 하는 거 보면 뭔가 신경은 쓰여. 의미심장한 게 뭐가 있다. 형이 드라이브 하자 했어? 왜 와야? 신기했어. 뭔가 신기하긴 하다. 오빠는 생활하는 내내 나한테 한 번도 시선 주지 않았는데 나는 왜 오빠한테 마음이 갔을까? 너는 나 한 번도 안 챙겼지? 어느 정도는 주지 않았을까 나도? 나 너가 좋아하는 거랑 못 먹는 거 이런 것도 다 처음부터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다 알고 있어. 결이 오빠도 오래 봐야 보이더라. 아, 이 센 얘긴데? 그게 최근에 보인 거야? 한 일주일 내로? 왜 떠봐? 예상치도 못한 계기로 보였어. 나는 내가 이대로 쭉 갈 줄 알았는데 내 오빠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좀 오빠 마음을 더 보게 되더라고. 더 말을 하는 것도 정말로 많이 부담을 느낄까 봐 걱정이 됐고 그게 컸어.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마음이 확 열리고 또 그 사람이 괜찮은 구석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되게 묵묵히 챙기고 있었더라고. 지금 와서 다 생각해보면. 나는 지영이가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 같았거든. 그래서 지영이랑 시간 보내면 지영이가 진짜 좋아질 것 같긴 했어. 그거를 그냥 내가 약간 막았던 것 같아. 그때부터 막 모든 게 쫙 정해져서 마음이 커지는 거를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 진짜 좋아하면 엄마가 안 막혀. 오빠가 나랑 행복하길 바라진 않아. 그냥 행복하길 바래. 중요한 얘기가 없잖아. 그러게 중요한 얘기 진짜 없다. 중요한 얘기를 안 한 거야. 아니 민규는 안 했어. 민균 4주 내내 안 했어. 내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난 계속 이수라고 생각했어. 지민 좋아했었잖아. 애초에 길쭉길쭉한 사람 좋아한다니까. 확실히. 비주얼적으로 끌릴 수가 없어. 그냥 핑계야. 나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비슷해서 직업적으로나 좀 거리를 둔다. 그러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계속 좋아해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렇게
받아주려고 노력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민규가 요번에 지영을 만난 건 날 좋아해줘서 고맙다. 근데 너무 미안하다. 근데 마침 결혜한테 마음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살짝 웃었단 말이야.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편하게 한 거 막 장난도 치고 하는 거 보면 민규는 진짜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지영한테 그냥 뭐 데이트도 하자 그러면 받아줬던 거고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지 때문에 계속 소가리를 했던 것 뿐인 거지. 나 그렇게 좋다던 사람이 갑자기 뒤돌아서면 왠지 모를 섭섭함이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있잖아. 뭐 왜 그 사람이랑 뭐 좋았어? 그치 그거 그러니까 그 딱 마음이 그거야.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게 막 호감이라기보다 질투는 아닌데 그냥 궁금은 한 거야. 그리고 되게 단발적이야 이거는. 단발적인 있고. 감정이야. 아 나는 아니 민규가 지영이 아니었다고? 어? 아니 나 지금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게 오뎅집에서 내 대가리가 깨졌어. 나도 그래 진짜로. 뚝배기 날라갔어. 스즈메 문단속 이거 다 아니야? 난 그때 너무 그 둘이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그게 거짓이었다고? 말이 안 그 돼. 속에 이수가 있었다고? 없었어. 절대 있을 수 없어. 거짓은 아니고 민규가 얘기했잖아. 나 너 마음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다고. 노력은 한 거야. 왜냐면은 여기는 시그널 하우스 모두와 썸. 형 왜 저를 못 봐요? 나도 사실 규지형 나는 매력을 느꼈다고 생각해. 호감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닫으려고 노력했다 그랬잖아. 그게 그 단계였던 것 같아. 그 전 단계는 충분히 민규도 느꼈다고 생각해. 그리고 또 민규는 희한하게 다른 남자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 결혜 형 얘기밖에 안 했어. 여러 얘기만 했지. 지영이 왜 자꾸 떠봐? 왜 떠봐? 마음은 남아 있지만 그 마음을 더 이상 표현도 안 하려고 하고 더 이상 키우려고도 안 하는 지영의 그 스탠스가 확실히 보이는. 이 말할 때도 그렇고 그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죠. 제스처나 표정, 굉장히 뉘앙스가 굉장히 뼈가 있었어. 생활하는 내내 나한테 한 번도 시선 주지 않았는데 나는 왜 오빠한테 마음이 갔을까? 아니 근데 진짜 마음이 아예 떠났으면 민규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 아니 진짜 마음이 떠났으니까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을 다 내려놨으니까. 떠난 건 아니고 떠나고 싶은 거지. 자기도 결혜한테 마음을 지금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역시 영주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마음을 접으면서도 이 사람이 왜 누군가를 좋아하면 미움도 있잖아. 야 누구한테 관심이 없으면 미움도 없어.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약간 애증의 관계. 투정이 섞인 말인 거야. 에휴 내가 이렇게 오빠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나 한번 눈길도 안 주고 왜 좋아하는지 난 모르겠다. 좀 더 날카롭다고 느껴. 나도 날카롭다고 느낀 게 봐봐. 결의 오빠는 알게 모르게 나를 이렇게 많이 챙겨줬더라고. 너는 근데 나한테 한 번도 눈길 안 주던 너가 왜 좋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알고 보니까 이렇게 나를 뒤에서 많이 챙겨줬던 결의 오빠한테 마음이 바뀌었어. 맞아, 나는 얘기를 맞아. 했잖아. 남자들은 진짜 그 고지것대로 믿는구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안 되는 거야. 그래 야 그게 진심이 아니야. 그래 진심이 아니야. 역시 여자랑 남자는 다른 거야. 나 이런 거 같은 거야. 나는 진짜 오키가 왜 이렇게 잘생긴지 모르겠어. 이거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아 예시가 잘못됐다. 예시가 잘못됐다. 진짜 모르는. 아 이런 건가? 나는 네가 왜 이렇게 동생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맞잖아. 연아 어때? 답변이 드디어 왔네. 영주 누나, 연아 어때? 5주 만에 왔어. 5주 만에. 내가 5주 동안 얼마나 전전긍긍했는데 내가. 난 너 동생이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선물처럼 리본만 묶으면 다야! 내가 너 선물이야. 그러면 반면에 민규의 마음은 어떤 거 같아? 내 생각에 민규는 이 안에 있는 모두와 자유롭게 썸을 탈 수 있다라는 룰을 너무 잘 지키려고 한 것 같아. 그렇지. 이수가 가장 끌림에도 불구하고 I have to meet other people 그 얘기했잖아. 이수랑 얘기할 때도 I have to meet other people. 나는 너가 좋긴 한데 다른 사람도 만나봐야 돼. 룰이 그래. 남들한테도 기회는 줘야 되니까 이거야 딱. 정말 시그널 하우스에 집중했던 거야. 그 겪는 과정에서 가장 치밀하게 파고 들어온 게 지영이었을 뿐 다 겪어보고 나서 그래도 난 이수다. 그런 민규에게 지영이 마지막에 오빠가 나랑 행복하길 바라진 않아. 그냥 행복하길 바래. 이거는 끝맺음을 했다. 온점을 찍었다. 아 근데 나는 애써 억누른 상태로 뱉은 것 나도 같거든. 그런 거 같아. 표정에선 전혀 티가 안 나는데 100% 진심으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 지원, 민규, 후신 만났을 때 결국 결혜 형한테 마음이 열린 것 같다는 뉘앙스로 세 명한테 똑같이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지원이랑 후신이한테는 진짜 너는 아닌 것 같아 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얘기를 한 것 같고 민규한테 얘기했을 때는 이 오빠 앞에서 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열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오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민규는 이제 평상처럼 계속 또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서 별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끝내 뱉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아니, 나도. 그거 있잖아. 연인이 헤어질 때 잘 살아, 행복해. 이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사는 전혀 말이야. 아니지. 떠나는 그 순간만이라도 좋게 기억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이쁘게 짓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라고. 어떻게 뭐 1% 보면 정도. 본인을 조금 더 쉴드하는 그 의도도 있는 것 같아. 맞아, 지금 맞아. 생각해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상처받지 봐봐. 않기 위한. 방어기지. 네가 뭘 하든 방어기지, 상관없어. 나 쿨한 여자야. 나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뻗어줄게, 잘 살아. 그러면은 과연 마지막에 누구랑 행복할지를 한번 이어서 봅시다. 오케이. 결해해. 안녕. 뭐야. 겨즈미. 아, 주미랑 결해. 나 여기 보고 싶지 않아. 오빠가 그날 나한테 그랬잖아. 지영이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게 정리됐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도 안 믿었거든. 근데 강한 긍정은 부정인 거 알죠? 지영이 마음도 내가 대충 어느 정도 얼핏 본 것 같았단 말이야. 지금까지와는 되게 다른 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불안했어. 그걸 못 덮겠더라고. 그냥 내가 단순히 막 오빠랑 지영이를 너무 아끼고 헌신하는 마음이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이기적인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고. 나는 처음부터 오빠를 내 남자친구, 내 남자로서의 한결애를 생각하고 오빠한테 계속 달려왔던 거니까. 너무 솔직해. 저건 진짜 맞다. 와, 너 박았다 그냥.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에서 오빠가 이렇게 나한테 끌려오듯 와도 내가 그렇게 기쁠 것 같지가 않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나한테 온다면 그게 나는 더없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그 이기심에.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빠가 잘 보여, 나는. 그 오빠의 마음 씀씀이며 그런 게 자꾸 보여. 누굴 향해 있는지가 보이니까. 이 꼴이 난 거지. 그 한 번의 선택 가지고 이 모든 게 결정되진 않으니까 이렇게 될 거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오빠는 오빠 마음 그날 어땠는지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어? 예상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시간이 좀 더 소중했던 것 같아. 그랬구나. 아, 뭐야. 아휴.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해서 미안해. 적극적일 수가 없지. 그렇지. 용기도 그게 뭐 어. 그냥 나오나. 이만큼 좋아한다고 해놓고 표현한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나야. 어쩔 수가 없어. 자존감 진짜 높아 보여. 하나도 안 불쌍해 보여, 주민은. 그리고 이거는 내가 오빠였기에 품을 수 있었던 감정이라서 그런 마음들을 피어오르게 해줘서 고마워. 상대방의 마음까지 돌보면서 얘기해주네. 대단하다, 진짜. 아, 너무 찌질한 것 같아. 나 엘리멘탈 보는 줄 알았어. 웨이드가 이제 울면은 몸집이 작아지잖아. 어. 결혜 형 어깨가 계속 좁아지더라고. 너무 슬퍼가지고 울다가 어. 막 없어지는 줄 알았어. 미안함이었겠지. 여수에서 만약에 지영이가 결애랑 마지막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가능성은 좀 더 높아졌겠다. 주미가 얘기했지만 그 공항에서 이제 데이트하고 마지막에 공항으로 오는 그때부터 주미는 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솔직히. 진짜. 이거 안 되겠구나. 근데 나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나 마지막 여행 때 여행 갔다 와서 굳혀졌구나라고 나는 그때 느꼈었어. 생각해보니까 주미도 그걸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나 그때 기억나는 게 그때 그 오빠 한 번도 안 쳐봤어. 일부러.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은 거기서 얘가 규빈한테 마음이 굳혀졌구나라고 오해하고 근데 나는 오히려 얘네 둘이 붙어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랬었지. 똥촉이다, 똥촉. 나는 주미가 진짜 성숙하다고 생각한 게 그런 티를 하나도 안 내잖아. 맞아. 왜냐면 결혜가 선택을 정말 투명하게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배려하는 그 마음 자체가 너무 이쁘더라고. 딱 K 장녀 느낌이야. 또 맏언니잖아. 배려가 몸에 배었어. 상대방의 상처를 안 주는 데는 성공을 했으나 자기의 상처는 보다 더 골마있던 게 아닌가. 상처도 이렇게 밖에 내놔야 낫지.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은 골마요. 지원한테 그런 조언해줬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다가가려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근데 너무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
너무 멀리서 지켜보면 또 오는 감정은 후회가 된다. 시그널 하우스 나오고 나면 아 그때 좀 더 해봤어야 되나? 내 감정이라도 다 전달하고 나왔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여기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난 주미랑 그 지원의 짝사랑의 그 방법이 되게 극강이 갈리는 것 같거든. 예를 들면 주미는 조금 약간 배려하는 사랑이었고 지원은 조금 더 이렇게 잡아 당기는 요나 어때? 닫지 마. 용기를 더 내서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너희를 되게 호감을 느껴하는 여자가 어떻게 다가왔을 때 조금 더 마음이 갈 것 같아? 내가 호감이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 그건 당연하지. 그러면 나도 좀 있어. 그 사람보단 적어. 그 적어? 사람보단 적어. 있긴 있는 거네. 0은 아닌 거잖아. 0은 아니야. 1만 되면 돼. 1만 돼도 넌 된다 생각해? 1만 되면은 기간이든 노력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 0은 아무리 곱해도 0이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4 전. 나한테 막 대쉬하고 이러면은 너무 좋아. 막 좋아. 그러면 너가 그닥 관심이 없었어. 근데 그래도 쟁취다. 그래도? 그래도 지원 같은 스타일. 근데 좀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지언정 배려만 하잖아요. 확률이 없어져 버려. 그게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작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장작을 넣어야지. 불을 더 세게 하겠다고 바람만 불면 언젠가 그건 꺼져. 쟁취하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대쉬를 하고 이래야만 젖은 장작을 넣어서 그게 꺼질지언정 확률이라도 있다고 다시 불이 커질. 지금 결에는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잖아. 근데 너는 지금 좀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럼 배려해주는 게 나아? 아니면 쟁취하려고 하는 게 나아? 있으면은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왜냐면 나 얘랑은 확률이 제로거든 그러면. 오히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쳐내기 바빠. 왜냐면 이 사람한테 피해주기 싫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해하면 어떡해. 오해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 그러면 주미가 말이 이해가 되네. 그치? 그래. 주미 씨 내가 미안해요. 이해가 가. 나는 주미가 결애한테 그렇게 나지막하게 나 이래서 너무 고마웠어. 나의 감정은 이랬었어. 나 이런 얘기를 보고 진짜 놀랬어. 이만큼 좋아한다고 해놓고 표현한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나야. 어쩔 수가 없어. 되게 멋있는 30대 여자의 되게 어른의 사랑을 되게 보여주고 있는 난 표본 같아. 진짜. 되게 좀 불쌍하고 안쓰러워야 되거든요. 주미가 지금 저 상황이 불쌍하고 안쓰럽지가 않아. 본인의 마음을 풀어내는 그 방식 자체도 굉장히 성숙하고. 맞아. 본인을 낮추면 안 돼. 짝사랑하고 표현을 하되 딱 주미처럼 나는 이랬고 나 오빠 좋아해. 근데도 오빠가 아니면 알겠어. 나 리스펙할게. 그러니까 이런 되게 동등한 느낌에서 이 사람한테 표현을 해야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자존감을 극도로 올려. 여왕이 돼. 그치. 나의 권능으로 너를 풀어준다. 가라. 맞아. 그러니까 불연을 하는 거지. 너 나한테 반할 거야. 근데 어쨌든 의뢰 연애는 너무 비추하고 싶어. 자존감이 높을 때 뭐 훨씬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일걸? 결에도 갑자기 주미가 한 말 듣고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시거리 안에 들어왔잖아. 그것처럼 자신감이 있어야 돼 항상. 대한민국 99%의 연애는 주미 같잖아. 짝사랑하다가 마음 표현 다 못 해보고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야. 뒤늦은 후회지.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하친자들이 공감할 만한 대목이 아니었나. 비록 짝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너무 이쁘다. 야, 시그널하우스에서의 단 둘이 나눌 수 있는 마지막 대화 10분. 이제는 조금 입주자들의 서사를 다 아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있을 때와 이 사람과 있을 때의 그런 것들이 확실히 다르게 보이고.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대화 있었어? 나는 왜 이렇게 그 주미밖에 생각이 안 나지? 나도 그래. 나는 너랑 첫 데이트만 생각하면 너무 막 감정이 올라와. 나도 그래. 그날 때문에 오빠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날이 조금만 덜 특별했어도 오빠가 조금만 덜 다정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야속하기도 너무 야속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 모든 선택과 그 순간도 다 나라서 그게 또 오빠라서 그래서 나는 다 괜찮아. 주미가 운 적도 많이 없고 결의 앞에서 그렇게 막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의한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근데 그런 말을 막 울면서 되게 야속하기도 했다. 난 그게 진짜 주미의 그 약한 부분에 있었던 진심 같거든? 주미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유가 8명 중에 그냥 가장 진심이야. 가장. 내 생각엔. 솔직했어. 가장 나는 솔직해. 이 10분의 대화에서는. 가장 솔직해. 어. 껍데기가 없어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 그치. 그렇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고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그 상대가 나한테 주는 마음을 받는 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 내가 만약에 결혜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래 연애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내가 훨씬 더 마음 편한 연애를 할 수 있는 상대는 지형일까? 주미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여자였는데 내가 생각만 조금 바꾸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나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봤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 그리고 또 나는 후신이 지영한테 했던 말 중에 너가 좋다고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떻게 살아왔고 뭐 어떤 사랑을 해왔는지 하나도 제대로 아는 게 없더라. 너랑 시간 보내면서 너의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들은 게 너무 난 그게 참 아쉽더라.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네. 나도 진짜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고 사람한테 의지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스스로 그걸 계속 내가 없애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사랑할 줄 알던 그 옛날에 후신이가 되게 이뻤단 말이야. 그때 내가 하던 행동들을 하게 해줬어. 진짜 후신이가 참 이런 게 이뻤지 막 이 생각도 해봤고 지영 씨 덕분에 앞으로는 좀 그림이 밝아지지 않을까. 너를 이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내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다. 후신 같은 남자가 예뻐 보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역시 아티스트라 그런가 되게 감성적으로 들리더라고 그 멘트가. 그리고 반대로 후신이 지민한테 했던 말도 되게 장난스럽고 재밌었는데 지민이는 좀 돼지 같아. 왜? 너 많이 먹어? 버릴 데가 없어. 그 표현 나 진짜 처음 들어봤어. 나 여자였으면 진짜 심장마비했다. 되게 오묘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오묘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맞아. 저게 되게 위트인데 위트. 위트야. 후신 진짜 위트의 끝판왕이다 끝판왕. 민규가 처음에 지민이랑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바뀌어가지고 공기가 뭔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민이 덕에 들어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도 했어. 설렜구나. 사진처럼 남아있어. 오빠가 뚝딱거리면서 횡단보도에서 서 있던 게.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때는 서툴렀으니까. 오빠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예쁘다. 미소가 가져. 나한테 설렜던 순간. 탑 원. 나 듣고 원? 싶어. 후진할 때. 난 그거 같아. 이수가 왔던 시기가 민규가 좀 힘들었던 시기잖아. 지영도 마음을 표현하고 자기는 지민한테 마음이 있어 되게 갈팡질팡. 맞아 좀 맞아. 혼자 힘들어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던 시기 기억나지? 그 시기 때 이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되게 직관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서 어쨌든 돌파구였던 거지 이수가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민규는 지영이한테 꽤나 깊은 마음으로 오빠의 여러 면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런 거를 부담으로 느낄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어. 혹시나 티가 날까봐 내 감정이 덜한 척하기도 했고 그래서 서로 편하지 못했던 것 같아. 한 달 동안. 속상하긴 하네. 그냥 나는 어떻게 그 예쁜 감정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받아야지 감정이 더 예쁘게 크고 상대가 나한테 보여준 진심만큼 나도 그렇게 대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오해가 생겨버렸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 내가 서툴게 다룬 것 같아서 미안하고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치? 이 진심이 어떤 뜻이었을까? 미안함? 그리고 나에게 마음을 표현해 준 거에 대한 고마움? 그거뿐이지 그 이상도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좀 더 어떻게 했었더라면 이걸 더 잘 키워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마지막까지 여지를 주는 거 아니야? 민규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 자기가 이거를 마주해야 하고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불편해하고 그거를 어려워하고 그래서 회피하는 성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뚜렷하게 끊어내고 하기에는 이 시그널 하우스의 룰도 그렇고 지영이라는 사람도 너무 매력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힘들었을 거야.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지영아 미안해.
내가 너의 그 예쁜 마음을 끊어내든 받아주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명확하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결국은 부정이지. 미안해로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로 이 한 달간의 대장정이 끝나고 찐찐 최종 결과만 남아 진짜 있잖아. 드디어 우리 각자 서로 몇 커플 예상하는지랑 그 커플들이 누군지 얘기해 볼까? 하나 둘 셋 하면 몇 커플 몇 개 나올지 그래 하기. 먼저 해볼까? 오케이. 하나 둘 셋. 뭐야? 역시 오키야 우리. 세 커플이나 나온다고? 진짜로? 내 희망상. 한 커플 오케이. 누구? 솔직하게 나는 지금 내적 갈등이야. 내 의견과 시즌 1, 2, 3를 다 맞췄던 친구의 의견 중에서 아니 뭐 가스라이팅 당하고 왔어. 너 의견을 얘기해야지 당연히. 아니 근데 걔 말을 듣고 보면 아 자꾸 흔들려. 진짜 짜증나. 나는 똥초 클럽 갈 거 생각하고 민규 지영. 와 민규 지영을 너 만나고? 민규 지영이 되잖아. 그러면 다른 커플 될 수 있는 커플이 없어. 다리 그러면 너 유튜브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난 내 실력으로 증명하는 거야. 내가 오늘 맞으면 나 이제 연애 나 그쪽으로 하게. 따라할 수 있으면 따라와.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나는 민규, 이수, 결의, 결의, 지영. 지영. 어때? 그래. 예. 나는 민규, 이수, 결의 지영, 후신, 지민. 아 후신지민 나도 고민 계속했는데 후신, 지민까지. 마지막 식사에서 후신의 그 눈빛을 보고 나는 뺐다. 그럼 이제 드디어 한번 확인해 볼까? 아 빨리 가자. 빨리. 최종 선택은 아 에어컨 조금만 높여주시면 안 돼요? 너무 긴장돼. 자, 과연 나야. 지연아. 아안 올 걸 알면서. 그리고 뭐 이런 이유를 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좋아해. 좋아해. 멋있어. 아하이. 여긴 뭐 너무 뻔하지. 여긴 너무 당연해. 목소리 듣고 알았지. 여긴 달이 진짜 예뻐. 같이 보면 좋겠다 싶었어. 한 점의 후회도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후회하지 않아. 그러니까 오빠도 오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 아무튼 고마워. 고마워. 슬퍼. 지민? 아 이수. 너무 뻔하니까 기대가 안 되네. 내가 이랬겠구나 싶다. 넌 너무 그랬지. 안녕.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엄청 좋고 행복했고 소중한 기억들이었어. 누구지 여기는? 결의. 결의네. 여보세요. 전화 목소리는 이렇구나. 전화 목소리도 너무 좋다. 모든 순간을 다 돌이켜봐도 내 마음이 가장 향한 건 지영이 너야. 지민이네. 지민은 후신이지. 후신이야. 후신이지. 후신. 전화로 목소리 들으니까 신기하다. 아 당연히. 뭔가 생각보다 표현하지 못해서 또 미안하고 다 행복하자. 같이 행복해라 진짜. 둘이 잘 어울려. 이제부터 이제 엮인다 이제. 제발. 지민. 제발 지민해 진짜 너. 여보세요. 지영 씨, 아 후신아 진짜. 그럴 것 같았다. 너가 준 시간들이 다 꿈 같고 선물 같은 시간이고 진짜 진심으로 고마워. 아니 그럼 돼지 드립은 왜 쳤는데? 야 이러면 지영 세표야? 대표네. 민규. 아 손에 땀 난다. 이거는 뭐 98% 이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이수야. 역시. 그래. 그래. 이견은 없었다. 아이. 추워. 손 잡는 거야? 안아줘. 너무 춥다. 너무 어울린다. 비주얼은 좋아. 알았어, 해줄게. 지영아 나 밥만 살려주라.
민규한테 가자. 여보세요. 너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 보러 올래? 지영아. 여기 달 있는 거 봤어? 별이 어딨어? 저기. 아 진짜네? 그냥 소중한 인연 잘 지켜달라고요. 아 진짜로? 나도 그렇게 빌었어. 진짜? 두 커플. 야 너네 맞췄잖아 두 커플. 맞췄네. 결애가 최종 위너다. 진짜 오래 기억하고 싶어. 아이고 드디어 끝이 났구만. 일단은 야 우리가 맞췄어 오키야 나랑. 야, 뭐, 그래. 두 커플. 근데 이게 정배긴 했어. 그치. 그래 그게 정배야. 내가 욕 빼고. 결국엔 결혜지영 그리고 이수 민규 결의 짝사랑은 성공했네. 성공했네. 그동안의 그 수고와 노력이 진짜. 아, 이 15주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입주자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렇게 힘든데 생각해보니까 아, 저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감정 당사자들이고. 장난 아니야. 나는 민규, 지영을 굉장히 밀었던 입장에서 그치, 그치. 썩 탐탁치 않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지막에 딱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어. 네, 너무 이쁘고 난 보면서 약간 민규도 그렇고 지영도 그렇고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은 아니었잖아. 최종 선택을 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반전이 튀어나올 때 난 더 깊은 여운이 남았던 것 같아. 영화든 뭐 콘텐츠든. 사랑도 비슷한 것 같아.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한테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더 훨씬 오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 주변에도 보면은 장기 연애하는 커플들은 처음이 진짜 어려웠어. 2년 동안 따라다녀서 막 고백 12번 하고 성사된 커플 보잖아? 그럼 진짜 오래 간다. 심사에 심사를 숙고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물을 얻었을 때 더 소중하게 여겨지거든. 끝까지 굳건하게 지켜줬던 이 마음을 지영이 알아줬으니 비포장 도로를 달려왔던 만큼 이제 달리는 도로는 정말 편안해지지 않을까. 좋은 말이네. 이제는 궁금한 게 시그널 하우스 이후에 과연 어떤 기분일지. 그 다음 날. 나는 되게 끝에 주변에서는 힘들었으니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잖아. 그걸 힘든-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은데. 나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행복했거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저의 젊은 시절이잖아요.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제 삶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이제 방송이 나오고 나서 날 봤을 때 내가 내 모습을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 내 연애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때 나왔던 현우 오빠 스타일은 이렇게 돌려서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정말 잘 맞는 사람은 누군가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입주자분들도 이걸 경험하면서 열렬히 정말 누군가를 좋아해보고 또 좋아하는 마음을 받으면서도 되게 이런 경험이 없잖아.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많이 배웠을 것 같아. 이제 시즌 1, 2, 3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러브라인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됐었잖아. 근데 이번 시즌 4는 짝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애틋하고 공감이 많이 가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 맞아. 아타 시그널을 보고 나서 이 연애 감정이 너무 많이 생겼어. 나를 병들게. 데이트하고 싶어져, 그치? 맞아. 아타 시그널 입주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들이 다 진심이었구나. 보는 내가 몰입하고 보다 보니 그 감정이 나한테 똑같이 이제 전달되는 거지. 이제 곧 하겠는데? 느낌이? 오킹이 연애 시켜주기 프로젝트 들어가겠습니다. 와 뭐야? 우와, 이쁘다. 와 우와, 우리다. 와 대박. 귀여워. 저는 뭐 너무 고생 많았어, 일단. 맞아, 대구에서 왔잖아. 진짜 제일 고생 많았어. 맞아. 감사합니다. 매번 진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고. 울지 마. 엥? 진짜? 에이 거짓말. 좋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뭐야? 우리 다리 마음이 열려. 제일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자 하트 시그널한테 감사하고 이 초가 녹으니까 빨리 부르자. 하나, 둘, 셋. 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또 우리 만날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거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우정 forever. forever. 하트 시그널은 끝났지만 우리는 계속 사랑을 향해 하쳐봐요.